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간 정형외과에서 무릎과 발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희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고 계신 그 운동화가 여러분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운동화 밑창만 봐도 그 사람의 무릎 상태, 고관절 상태, 심지어 허리 건강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거나,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적 말이에요.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지금 당장 신발장에 가서 본인의 운동화 밑창을 한번 보세요. 한쪽만 심하게 닳아 있거나 뒤꿈치가 많이 닳아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발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발을 선택해야 평생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신발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아세요? 평상시 걸을 때는 체중의 1.5배, 뛸 때는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을 통해 무릎, 고관절, 척추로 전달돼요. 이 충격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게 바로 신발이에요. 신발이 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근육이나 관절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는데 60대 이후부터는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발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운동화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질 환자분들이 낡은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경우들이었어요. 아까워서 아직 신을 만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동화를 계속 신다가 무릎 수술까지 받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운동화 밑창의 다른 패턴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뒤꿈치 바깥쪽만 심하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걸을 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면서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뒤꿈치 안쪽만 심하게 닳았다면 평발이거나 후경골근 기능 부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무릎에도 부담을 주게 돼요. 앞꿈치 부분만 심하게 닳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족저근막염에 걸리기 쉽고 무릎 뒤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한쪽 신발만 유독 많이 닳았다면 척추측만증이나 골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해요.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많이 실리는 거거든요. 신발 전체가 고르게 심하게 닳았다면 보폭이 너무 크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신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왜요? 라고 하시는데 신발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거의 맞춰드리니까 정말 놀라세요. 한 65세 할아버지는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신발을 보니까 오른쪽 뒤꿈치 바깥쪽만 심하게 닳아 있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과연 오른쪽 무릎 바깥쪽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이제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낡은 운동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운동화 밑창이 닳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접지력이에요. 특히 뒤꿈치 부분이 닳으면 걸을 때 미끄러지기 쉬워져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비 오는 날 낡은 신발 신고 걸었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서 깜짝 놀란 적 말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끄러짐에 대한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미끄러져도 금세 균형을 잡는데 60대 이후부터는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넘어지면 정말 큰일이에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져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정말 심각해요.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손목뼈가 부러져도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해져요. 밥 먹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 모든 게 어려워지거든요.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면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어져요. 한번 압박 골절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척추뼈도 부러지기 쉬워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했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신발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한 72세 할머니는 마트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손목이 부러져서 오셨어요. 신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까워서 계속 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비가 신발값의 몇십 배가 나왔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제 나이별로 신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50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버텨줘요. 조금 불편한 신발을 신어도 근육이나 관절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60대부터는 달라져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절도 많이 약해져요.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요. 60대 이후부터는 신발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디자인이나 가격보다는 기능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70대가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 시기부터는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몸에 영향을 미쳐요. 신발 하나 때문에 무릎이 아파지고 허리가 아파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게 돼요. 80대 이후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폐경 후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제가 진료한 78세 할머니는 예전에 신던 운동화가 편하다며 10년 된 운동화를 계속 신고 계셨어요. 그런데 밑창이 완전히 닳아서 미끄러운 상태였거든요. 새 운동화를 권했더니 이것도 아직 신을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운동화 하나만 바꿨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거든요. 이제 어떤 운동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밑창이에요. 밑창이 너무 딱딱하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말랑하면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요. 엄지손가락으로 밑창을 눌러봤을 때 적당히 들어가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해요. 너무 쉽게 들어가거나 전혀 안 들어가면 안 좋아요. 밑창의 패턴도 중요해요. 홈이 너무 얕으면 미끄럽고 너무 깊으면 이물질이 끼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굽 높이는 2에서 3cm 정도가 적당해요. 완전히 평평한 것보다는 약간의 굽이 있는 게 발 건강에 좋아요. 신발 뒤꿈치 부분이 단단해야 해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쉽게 찌그러지면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요. 신발끈이 있는 운동화가 좋아요. 벨크로나 지퍼보다는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발에 더 잘 맞거든요. 사이즈도 정말 중요해요. 너무 크면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여서 불안정하고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눌려서 문제가 생겨요. 신발을 살 때는 오후에 가세요. 하루 종일 활동한 후 발이 가장 많이 부어 있을 때니까 그때 맞는 신발이 진짜 맞는 신발이에요. 양말도 함께 신고 신어보세요. 발가락 끝에서 신발 끝까지 1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해요. 브랜드나 가격에 현혹되지 마세요. 비싼 신발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발에 맞는 게 가장 좋은 신발이에요. 언제 신발을 바꿔야 할까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언제 신발을 바꿔야 하는지 말이에요. 밑창이 5mm 이상 닳았으면 바꾸셔야 해요. 동전을 밑창에 대봤을 때 홈이 동전 두께만큼 닳았으면 교체 시기예요. 한쪽만 유독 많이 닳았어도 바꾸셔야 해요. 양쪽이 고르게 닳지 않았다는 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뒤꿈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도 바꾸셔야 해요. 평평한 곳에 신발을 놓았을 때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교체 시기예요. 신발 안쪽이 많이 해졌어도 바꾸셔야 해요.
특히 뒤꿈치 부분 안쪽이 다르면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요.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교체 신호예요. 냄새가 난다는 건 세균이 많이 번식했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매일 신는 운동화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교체 주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바꾸시는 게 좋아요. 60대 이후에는 4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점검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다른 게 보이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직 신을 만하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신발 한 켤레 값이 아까워서 병원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낼 필요는 없잖아요. 신발을 오래 신으려면 올바른 관리와 보관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신발을 신지 마세요. 최소 두세 켤레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시는 게 좋아요. 신발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신발을 벗은 후에는 바로 신발장에 넣지 마세요. 하루 정도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습기 제거제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돼요. 정기적으로 신발을 닦아주세요. 더러워진 채로 오래 두면 소재가 빨리 상해요. 깔창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깔창이 눌려서 탄력을 잃으면 충격 흡수 효과가 떨어져요. 보관할 때는 신발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신발 키퍼를 넣어주시거나 신문지를 채워 넣으세요. 너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습도와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은 신발 소재에 좋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눈이나 염화 칼슘 때문에 신발이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좋은 신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걷기도 중요해요.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끝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발바닥 전체로 쿵쿵 걷지 마세요. 보폭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무리해서 큰 보폭으로 걷으면 무릎에 부담이 가요. 상체는 곱게 펴고 시선은 앞을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균형이 깨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팔을 흔들면 걸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를 디디고 내려갈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내려갈 때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경사진 곳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으세요.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세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젖은 바닥에서는 미끄러울 수 있어요. 신발과 함께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시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돼요. 수영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을 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계단 오르기도 좋지만 내려오기는 피하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정말 크거든요.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세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찜질도 도움이 돼요. 따뜻한 찜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찬 찜질은 염증을 줄여줘요. 무릎에 좋은 음식도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염 효과가 있는 견과류 등이 도움이 돼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부담이 추가로 가해져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할아버지가 무릎 통증으로 오셨어요.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보니까 5년 된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뒤꿈치 바깥쪽이 특히 심하게 닳아서 신발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새 운동화로 바꾸고 걸음걸이 교정을 했더니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신발 때문에 무릎이 아팠다니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74세 할머니는 자꾸 넘어진다고 오셨어요. 평지에서도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몇 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보니까 밑창이 완전히 매끈해져서 홈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뒤꿈치 부분이 마치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웠거든요. 접지력이 좋은 새 운동화로 바꿨더니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81세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멀리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보니까 한쪽은 정상인데 다른 쪽은 밑창이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조금 짧으셨거든요. 다리 길이 차이를 보정하는 깔창을 넣어드렸더니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65세 아주머니는 발목을 자주 삐끗한다고 오셨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평지에서도 발목을 삐끗해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신발을 보니까 뒤꿈치 부분이 완전히 눌려서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발목 지지력이 좋은 운동화로 바꾸고 발목 강화 운동을 했더니 더 이상 발목을 삐끗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신발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제가 4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상들이었어요. 특히 신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신발 한 켤레만 제대로 바꿔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약해져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신발은 우리가 매일 신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뜻이에요. 아직 신을 만하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다른 게 보이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신발값이 아까우시겠지만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 그 치료비가 신발값의 몇십 배예요.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건강한 발로 평생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신발 하나만 제대로 신어도 그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신발장에 가서 본인의 운동화를 한번 보세요. 밑창이 많이 닳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새 신발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의 허리,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위해서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발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정말 그래요. 발이 불편하면 걷기 싫어지고 걷기 싫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도 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져요. 하지만 발이 편하면 어디든 가고 싶어져요. 걷는 것도 즐거워지고 인생도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평생 건강한 발로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투자로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신발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보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근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